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이 광복절 기념식이 지금 둘로 쪼개져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결국 현실화 좀 되어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공고가 나왔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제79년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해서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최로 8월 15일 효창원 323 묘역에서 2시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요. 오후 2시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의 광복절 기념식과 또 시민 주도의 기념식이 이제 나뉘게 된 것이죠.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유공자들을 초청하는 대통령의 오찬에도 불참하면서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기념관장의 부적절한 인사를 올린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이 기념식 같은 경우는 삼각지역까지 거리 행진도 예견돼 있어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긴장 관계가 거리 행진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복절은 지금 보수 우익 단체들의 집회 신고도 잇따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심 곳곳이 과연 긴장 상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자체적으로 늘 올리던 경축식을 취소했는데요. 이것은 많은 또 관련 인사들에 의해서 건국절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취소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독립운동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 부동한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사퇴를 하라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사퇴를 요구하리라는 상상도 예단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면 뉴라이트가 된단 말이냐. 아주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국민을 내 편으로 가르는 것이 오히려 광복회와 광복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이 두 쪽이 난 것은 광복회장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면서 본인은 결국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은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 관장은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발언들이나 그동안의 글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난 행적들의 무리를 빚은 점이 많은 인물이다라는 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이미 고 백선엽 장군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친일 장교들을 전부 옹호하는 글을 작성한 것인데 결국 그때 당시에 일본 육사 출신의 또 만주군에서부터 근무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빼버리면 국군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고요. 그리고 또 안익태의 만주군과 지휘를 친일파라고 몰아붙인다면 손기정은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손기정 선생 같은 경우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던 걸 평생의 수치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는 그 일장기를 지워버려서 결국은 잠시 동안 정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국적을 이 올림픽 사에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분이 손기정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손기정 선생의 입장들을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손기정 선생을 자기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또 부적절한 그런 것으로 손기정 선생의 유족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은 오히려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던 김성태 전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전에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사건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서 과연 인사검증이 있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민족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한민족 복지재단을 사실상 접수하다시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은 샘물교회라고 하는 일개 교회가 한민족 복지재단의 실제 주인이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원래는 남북 간의 그 어떤 교류 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던 한민족 복지재단이 사실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한민족들을 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동 성교 같은 것에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사달이 불거진 게 바로 샘물교회 피납 사건이었잖아요. 샘물교회 그 교인들과 목사가 함께 여행 자제를 권고했던 정부의 그 권고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인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국가는 테러 집단과 그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국격이 떨어졌고, 또 거기서 이제 엄청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외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를 다 총괄했던 데가 한민족 복지재단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샘물교회 피납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이번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그 판단들이 됐는가 의심이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광복회장을 제외하고는요, 보훈부 국장, 보훈부 소속의 독립기념관 간부 외에 사실상 역사나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심의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뭐 연세대 이승만 연구소 연구 교수라든가 바른미래당 후보 경력의 사회복지학 교수,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추천한 경영학과 교수, 미술대학원 교수, 이런 분들이 과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선임 과정에서의 서류들을 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를 또 제출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뭐 논란의 중심에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외에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관련 기관의 주요 요직에도 기관장에도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속속 좀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25개의 기관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요직을 맡거나 대표가 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 역사기관 중에서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동북아 역사재단, 또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모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의 박지양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재단 이사장이 돼 있는데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을 한 그런 분인데, 원래 전공은 영국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허동현 경희대 교수 같은 경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공동 저자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지금 이 세 개 기관만 해도요, 사실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히 역사적 성과물을 내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일부 시민들은요, 독도의 그 조형물들이 지하철에서 사라지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반일 종족주의를 썼던 공동 저자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좀 과도하게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좀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참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지금 그 김형석 교수를 여기에 임명을 한 분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한 인사를 놓고 벌어지는 사태인데, 그것이
마치 딴 사람이 저지른 그런 논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논평을 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의 입에서 나온 논평의 간략한 내용은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민생 때문에 고통받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한가롭게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적 메시지를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도 역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놓고 해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의 이런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화제를 돌려보죠.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였습니다만 증인, 참고인 등이 아예 나오지 않아서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이 추가로 신청됐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2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4명이 불참을 했어요. 이 중에서는 이 장시호 녹취록, 일명 장시호 녹취록이라고 불리는 그 김영철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다인 그 녹취록을 최초 보도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오히려 빠져 있었고요. 네. 여기에는 KPI 뉴스의 전혁수 기자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민보 기자가 들어가 있었고요. 시민보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사와 죄수라고 하는 그런 책과 또 일련의 그 기획 기사를 통해서 죄수를 이용해서 검사가 사실상 또 다른 사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폭로한 그런 기자이고요. 이 기자는 오늘 그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KPI 뉴스 같은 경우도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민주당과 법사위 위원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일련의 죄를 같이 하는 행위다. 그래서 강력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 이렇게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빌미로 국민의힘에서는 파행으로 가는 것을 좀 유도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 상황들이 오늘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그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주장을 했고요. 의사 진행 발언 중에서 전현희 의원이요. 이제 권익위의 김모 국장의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권익위 국장을 죽인 책임은 전현희 의원도 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막 했거든요. 이 주장이 나오면서 정말 국회는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차후에도 정리가 된 이후에도 이런 그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현희 의원에게 사과를 거부하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또 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의 이른바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도 이게 좀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청문회도 예. 증인이 이제 낮에는 거의 김태규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혼자서 참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김태규 권한대행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름이 낯이 익을 거예요. 바로 인권위에서 아닙니다. 권익위군요. 권익위에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전현희 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 권익위에서 여타의 공익 제보자들이 선정되는데 관여를 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지금 마치 회전문 인사처럼 여기 방통위원회의 직무대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속적으로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또 그거는 무슨 지금
형사적인 그런 그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오후 2시 반서부터 이제 속개가 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왔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선서를 하면서 그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서 또다시 그 태도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의원과 국회의 이런 청문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폄훼하는 그런 모습들이 증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소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지금 과방위 청문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각 언론사에 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까지 좀 자리에서 청문회를 보고 들어왔습니다만 굉장히 정말 막가자는 식으로 지금 이 청문회를 하고 있어서 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한 나라의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직무대행 위원장도 이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국회를 조롱하다시피 하는 그런 증언자들을 더 비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누군가 강력한 뒷배가 그걸 봐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지난 12일 단행됐던 외교 안보라인 개편을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는 이른바 충암파 그리고 국방파 충암파가 국방파를 이겼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다던데 새로운 또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충암파, 국방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 충암고등학교 출신의 육사 출신 장성들이 바로 이 충암파에 집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막아보려고 또 국방파들이 그러니까 이 국방파라고 하면 이전서부터 국방부나 혹은 국군을 좀 장악하고 있었던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작동을 하면서 신원식 장관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밀려난 이유는 사실상 이 충암파에게 밀려나서 결과적으로 이 군 전체를 충암파라고 하는 일종의 사조직이 장악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에는 이게 무슨 계파 정치 같은 그런 얘기인데 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충암파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직들을 잡게 되면서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회의 군사 쿠데타였던 그 12.12 사태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뭐 이건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